자신을 감옥 속에 가둔 사람의 집을 배회하는 한 청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가 볼까요? 며칠째였다. 시장통 끝에서 끝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국밥집 앞에 한 남자가 반드시 있었다. 이정섭이었다. 새벽 4시가 되면 반드시 그곳에 서 있었고 가게 문이 열리기 직전까지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마른 몸에 더 마른 손이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날카로운데 그는 그걸 느낄 여유가 없었다. 아니,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왔는 것이었다. 며칠째,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서부터 국밥집은 이름이 없었다. 간판 위에 깔끔하게 적힌 글자 같은 건 없었고 나무로 된 간판 위에 검은 먹으로 국밥이라는 2글자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로 영자의 집이라고. 주변 상인들은 그냥 영자 아줄마 집이라고 불렀다. 안쪽에서 소리가 들린다. 물을 붓는 소리, 뭔가를 씻는 소리, 그리고 빗자루가 바닥을 쓸리는 소리. 잠시 후 유리문이 열리면서 안개처럼 김이 밖으로 밀려나왔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김영자였다. 이른을 넘긴 몸이지만 등장하는 방식은 결코 늙은 사람답지 않았다. 수건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유리 닦는 천을 들고 가게 바깥 유리창을 단번에 닦아내는 거의 반복적인 동작. 아무것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 그녀는 가끔 눈이 먼 곳으로 가는 게 있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난 후 영자는 가게를 혼자 운영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남긴 것은 가게와 낡은 수첩 하나였다. 그 수첩 안에는 육수 만드는 법, 장보기 목록, 그리고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가장 앞장에는 이정섭이라는 이름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다. 영자는 그 이름을 보면 항상 잠깐이라도 손이 멈추었다. 남편이 생전에 그 이름을 꺼내면서 했던 말이 떠올라기 때문이었다. 그 녀석 눈이 참 맑았는데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말했었다. 그리고 영자는 그 말의 끝을 항상 잘라버리고 했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수건을 들어올리는 팔이 잠깐이라도 멈추는 게 있었고 그 순간 영자의 눈은 자연스럽게 가게 바깥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그 그림자. 정섭은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자신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눈은 어쩌지 못하는 것처럼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그의 얼굴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때 영자의 시선과 정섭의 눈이 만난다. 정섭은 바로 몸을 돌렸다. 아니, 돌리려고 했다. 발이 먼저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왔다. 밥때 안 놓쳤냐? 영자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그냥 평소와 다를 없는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물어보는 평범한 어조였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정섭의 발을 붙잡았다. 정섭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영자는 수건을 내려놓고 문 쪽을 향해 한 걸음을 물러서고 있었다. 문을 열어두는 듯한 행동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열려 있었던 것처럼. 정섭이 문 안로 들어오는 걸음은 느렸다. 발이 바닥을 건드리는 방식이 조용했고 낡고 해진 운동화의 밑바닥이 타일 위를 스치는 소리만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계속 아래로 향해 있었다. 영자의 눈과 만나는 건 피하고 있었다. 영자는 아무것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주방 안으로 들어가며 잠시 후 김이 펄펄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나와서 테이블 위에 툭 내놓았다.
정섭이 앉아 있는 테이블 바로 앞에. 그리고 영자는 다시 수건을 들고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따뜻한 기미로 정섭의 마른 손이 떨리며 숟가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밥이 테이블 위에 놓이었지만 정섭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숟가락은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그냥 거기 있었다. 정섭의 눈은 국밥 위로 올라오는 김만 바라보고 있었다. 김이 올라오고 공기 속으로 녹고 다시 올라오고 그 반복 속에 그는 깊이 빠져 있었는데 그게 배고픔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 자신도 잘 몰랐다. 주방 안에서 영자의 움직임이 들린다.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영자가 나왔다. 깍두기가 담긴 작은 접시를 한 손으로 들고 그것을 정섭 앞으로 밀어놓는 것이었다. 밀어놓는 방식도 특별하지 않았다. 그냥 테이블 위로 아무 무게 없이. 입맛 없냐? 영자가 물었다. 짧은 질문이었고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질문이었다. 정섭이 답할 시간을 주지도 않고 영자는 이미 주방 쪽으로 발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뭔가를 건드리는 것 같았다. 정섭의 손이 처음으로 숟가락을 잡았다. 처음에는 작은 한 숟가락이었다. 국물을 떠서 입에 가져갈 때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그리고 그 첫 한 모금이 목을 타라 내려가는 순간 정섭의 몸이 약간 흔들리었다. 그 후에는 빨라졌다. 숟가락이 오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깍두기도 들어가고 밥도 들어가고 국물도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다. 허겁지겁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니었다. 허겁지겁이라는 건 탐욕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정섭은 탐욕이 아니었다. 그냥 오래된 배고픔이 드디어 문이 열린 것이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라 내려가면서 정섭의 목을대가 움직였다. 한 번, 두 번 연속으로. 그리고 이미 따뜻해진 얼굴 위에 땀이 한 줄로 내려왔고 그 옆으로 다른 것이 내려왔다. 정섭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한 번도 손을 들어 닦지 않았다. 숟가락을 놓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그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주방 안에서 영자는 정섭을 보고 있었다. 주방과 홀 사이의 작은 통로 사이로 한눈을 가끔 돌려보는 거였다. 그리고 그 시선의 옆에 남편이 남긴 낡은 시계가 있었다. 영자는 한 손으로 그 시계를 만지고 있었다. 만지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위에 손이 올라와 있었다. 습관이었었는데 정섭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 손이 저절로 거기로 가는 건 영자 자신도 잘 몰랐다. 식사가 끝났다. 그릇이 비었고 정섭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그냥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때 정섭의 눈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다. 주머니를 손이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정섭이 머뭇거리는 건 보여지었는데 그리고 그 머뭇거림 안에 수치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모르는 건지 그것은 정섭 자신만 앓는 일이었다. 그런데 영자가 먼저 말했다. 내일부터 일손 좀 돕지? 제안인지 명령인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어조였다. 그냥 평소의 영자식으로 마치 내일의 날씨를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정섭은 눈을 들었다. 영자를 제대로 바라본 건 처음인 것 같았다. 영자도 그때 정섭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영자는 주머니 안으로 손이 들어가는 것이었고 잠시 후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정섭의 손 위에 놓았다. 놓는 게 아니라 정섭의 손을 한번 감싸는 것이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잠깐 안에 영자의 손이 조금 따뜻했다. 정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10,000원짜리를 손 안에 꼭 쥐었고 주머니 안으로 넣었다. 그리고 자리를 일어나며 가게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 그때 처음으로 고개가 숙여지었다. 깊지도 얕지도 않은 그냥 제대로 된 한 번의 인사였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닫히면서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가게 안으로 한번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었다. 영자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다시 주방 안으로 들어가었다. 낡은 시계 위로 다시 한 손이 올라왔다. 첫날은 어색했다. 아니,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몸 자체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었다. 정섭이 앞치마를 두르는 방법조차 이상했다. 끈을 등 뒤로 돌려서 매는 건 알았는데 2번 매는 게 맞는지 한 번이면 되는지 그것조차 한 번 고개를 돌려 영자에게 눈빛으로 물어야 했는데 영자는 그냥 그때 밥을 끓이고 있었고 답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정섭은 결국 한 번만 매고 그냥 앞으로 나아간다. 주방 안은 좁았다. 그리고 좁은 공간이라는 건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의식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정섭은 처음에는 뭔가를 들고 움직일 때마다 다른 것에 부딪히는 걸 피하려고 몸을 잔뜩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이었다. 영자는 그런 정섭의 움직임을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 그냥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정섭이 들어오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시장 상인들이 얘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소리였다. 가게 옆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영자에게 아무 일 없이 들어왔다가 정섭의 등에 시선을 두고 그리고 영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한 것이었다. 사람 속 모르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 사이에 시장 안으로 퍼져간 것이었다. 정섭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시장 안에서 빠르게 돌아다닌다. 영자가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영자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다.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는 건 아니었다. 제대로 듣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다시 왔을 때 영자가 먼저 말했다. 우리 집 육수도 핏물 다 빼야 맑아진다. 짧은 한마디였는데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그 말 이후로 더 이상 시장 안에서 정섭의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영자가 무엇을 말한 건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느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섭은 그 모든 것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못한 게 아니라 그때 주방 안에서 물을 썰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물을 썰는 것은 어렵는 일이었다. 칼을 잡는 방법을 영자가 한번 보여준 후에 정섭은 혼자 해야 했는데 손가락과 칼 사이의 거리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 번, 그리고 2번. 세 번째에 칼날이 왼손의 검지 옆을 지나면서 피가 한 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정섭은 그냥 멈추었다. 피가 나오는 것을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다. 물을 다시 잡고 계속 썰는 것이었다. 피가 나오는 손으로. 그리고 그 후에도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손가락 여러 곳에 작은 상처들이 생기는 것이었는데 정섭은 한 번도 손을 내려놓지 않았다. 영자가 그것을 본 건 무가 거의 다 썰린 후였다. 영자가 정섭 옆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정섭의 왼손을 한번 봐버린 것이었다. 영자는 아무것도 놀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그냥 주방 서랍을 열고 밴드를 2장을 꺼내 정섭의 손 위에 놓는 것이었다. 정섭이 스스로 붙이려고 하는 건 보이었는데 그리고 영자가 그 밴드를 가져다 붙여주는 것이었다. 아주 대충이었는데 그 대충 안에 뭔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섭은 그냥 손을 내려두었다.
직접 해보니까 칼 잡는 거 달라 보이지. 영자가 한마디를 했고, 그리고 그냥 다시 주방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정섭은 밴드가 붙은 손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물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 가게 마감이 되었다. 손님이 다 나간 후 정섭은 주방에서 혼자 남은 일을 하고 있었다. 영자가 가르쳐 준 것 중 하나였는데 육수의 거품을 걸어내는 일이었다. 큰 솥 위로 작은 국자를 들고 거품이 피는 곳을 찾아 하나씩 떠내는 것이었다. 느린 일이었고 단순한 일이었는데 정섭은 그것을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하고 있었다. 영자가 처음에 보여준 방식 하나하나를 정섭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조용히 달라지고 있는지 그건 아직 정섭 자신도 몰랐는지 모르겠다. 명절 전날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시장 골목을 따라 불어오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도 더 빨리 가게가 비었다. 상인들은 하나씩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시장 안에 남은 소리는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과 먼 곳에서 들리는 차 소리뿐이었다. 정섭은 주방 안에 있었다. 아무것도 남은 일이 없었는데 그냥 거기 있었다.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이미 닦은 바닥을 다시 닦는 것이었다. 명절에 갈 곳이 없다는 건 그냥 갈 곳이 없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그 안에 텅 빈 것들이 있었는데 정섭은 그 텅 빈 것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그냥 바닥을 닦는 것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영자가 주방 안으로 들어온 건 정섭이 같은 자리를 세 번째로 닦고 있을 때였다. 영자는 한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 비닐봉지 여기저기에 뭔가가 들어가 있었고 영자는 그것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것이었다. 깍두기가 있었고 밑반찬이 있었고 밥도 있었다. 정섭은 닦던 바닥을 멈추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영자는 그냥 계속 놓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자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있었다. 참기름이었다. 영자가 직접 짜서 만든 것이었는데 병 안에서 고소한 향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이었고 영자는 그 병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잠깐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영자가 말했다. 이게 들어가야 인생도 고소해진다. 그리고 웃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는데 그 웃음은 정섭에게 닿는 듯한 것이었다. 아무것도 위로하려는 것이 아닌 웃음이었는데 그냥 그대로의 영자인 것이었고 그리고 그 그대로 안에 정섭이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자가 주방 안에서 다시 뭔가를 꺼내 나왔다. 두툼한 겨울 점퍼였다. 깨끗하고 그리고 꽤 오래된 것이었는데 그것은 남편이 입던 것이었다. 영자는 그냥 가져왔는데 정섭 앞에 서서 그 점퍼를 정섭의 어깨 위에 걸쳐주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움직임이었는데 영자의 손이 정섭의 어깨 위에 잠깐 머무는 건 아주 작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을수록 정섭에게 닿는 무게는 컸다. 정섭은 어깨가 움직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는 몸 전체가 약간 흔들리는 것이었다. 눈에서 무엇이 내려오는 건지 정섭은 그때 그냥 알아버린 것이었다. 오래 참았던 건지 아니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받는 건지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섭 자신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그것이 나오는 것이었다. 영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잠깐이었는데 그리고 그 잠깐이 길어질 것 같은 때에 영자가 한마디를 했다. 우는 거 아깝다. 가서 밥이나 챙겨 먹어라. 그리고 영자의 손이 정섭의 등을 한번 토닥이었다. 투박한 것이었는데
그 투박함 안에 영자 전체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섭은 눈을 닫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보따리들을 하나씩 들어 팔 안으로 모으는 것이었다. 참기름 병도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점퍼도 한 팔 위에 걸어두는 것이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정섭이 밖으로 나왔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웠다. 가로등의 빛이 길 위로 깔리고 있었는데 그 빛 안으로 정섭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었다.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아직도 새어나오는 것이었고 정섭은 그냥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냥 걸었다. 그리고 그 밤 가로등 아래로 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었고 그 뒤에서 작은 빛이 남은 것이었다. 몇 년이 지났다. 정확히 몇 년인지는 아무도 세지 않았는데 그냥 어느 날 정섭이 주방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진 것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의식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방 안의 모든 것이 정섭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칼질도 국물을 떠내는 것도 물을 던져 넣는 타이밍도 그 모든 것이 한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정섭이 있었다. 손님들도 달라진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영자의 국밥을 먹는 곳이었는데 언젠가 정섭의 국밥을 먹는 곳이 돼버린 것이었다. 아주 작은 변화였는데 그 작은 변화 안에 시간이 얼마나 쌓였는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정섭이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달라진지가 있었다. 영자는 가게 앞 평상 위에 앉아 있었다. 요즘은 주방 안에서 오래 있기 어려운 몸이었는데 그래서 영자는 가게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평상 위에 방자가 깔린 곳에 앉아서 그리고 가게 안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몸은 작아진 것이었는데 그 작아진 몸 안에 영자 전체가 아직도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것은 눈이었다. 정섭을 바라보는 눈이었는데 그 눈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눈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었다. 그날 오후 정섭이 주방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손님이 없는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정섭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었다. 평소하고는 다른 재료들을 꺼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재료들을 아주 조용히 아주 하나씩 손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영자를 위한 것이었는데 정섭은 그냥 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펴내지 않는 것이었다. 국밥이 완성되었을 때 정섭은 그것을 들고 주방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평상 위에 앉아 있는 영자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영자는 그 국밥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정섭을 바라본 것이었다. 아무것도 놀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냥 그것을 받는 것이었다. 영자가 숟가락을 들었다. 첫 한 모금을 떠서 입에 가져갈 때 영자의 움직임은 아주 느리었는데 그것은 몸이 느린 건지 아니면 그냥 아주 제대로 느끼고 싶은 건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자가 그 첫 모금을 삼키고 난 후 잠깐 눈이 닫혔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안에 영자가 무엇을 느낀 건지 그것은 영자만 아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자가 눈을 떠서 정섭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젠 내 국밥 맛이 나보다 낫다. 아주 평범한 한마디였는데 그 안에 영자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정섭에게 닿는 건 정섭의 눈이 아주 작은 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 안에 고마움 전체가 있었다. 잠시 후 정섭은 영자 옆에 앉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자의 손을 잡는 것이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냥 잡는 것이었다. 영자의 손은 작고
그리고 굽은 것이었는데 그 안에 정섭이 처음으로 이 가게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있었다. 정섭은 그 손을 잡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정섭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길 위로 노을이 길게 깔리는 것이었는데 그 빛 안에 두 사람의 등이 있었고 그리고 그 등 위로 따뜻한 것이 깔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노을 안에서 가게의 간판이 아주 작게 빛을 받으며 있었는데 그 위에 아직도 국밥이라는 두 글자와 그 아래로 영자의 집이라는 작은 글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었다.